네,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참사 이후 레바논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당장 부족한 식량 그리고 부상자들의 치료 등을 비롯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와 함께 레바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UN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 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네, 레바논 국민들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절실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레바논 정부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게 레바논 국민들의 정서이고요. 그 폭발이 워낙 강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가 거의 뭐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었다고 얘기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그쪽이 해안도로여서 네. 수도 베이루트에서 위로 트리폴리로 올라가는 그 도로 중간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일대를 취재하면서 많이 봤지만 굉장히 풍광도 아름답고 또 그쪽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네. 그리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별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베이루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엔 이게 뭐 테러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질산암모늄? 그게 이제 뭐 쌓여져 있다가 보관이 되어 있다가 그게 폭발을 한 거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많이들 놀랐거든요. 그 평범한 사람이 질산암모늄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창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창고 안에 그게 들어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거의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그 양이. 그 엄청난 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3,000톤 가까이 있었죠. 2,750톤인데 그 양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안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전문가가 아닌다면서야. 그걸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부에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서류라든지 네. 그리고 누가 이 관리 책임자냐라고 네네. 했을 때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런 위험한 물질을 누구 책임하에 누가 관리를 했으며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조차도 확실치 않다. 그래서 제가 세관에서 그것을 압류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네네. 그것도 확실치가 않대요, 사실은. 아니 이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레바논 국민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제가 정부가 무능력해서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 화를 내요. 그게 아니고 레바논 정부는 우리 레바논 국민들을 방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로 2015년도에 벌어졌던 쓰레기 대란을 예를 드는데 저도 그때 이제 취재를 갔습니다만 정말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찼었어요. 저 사진만 봤었는데 어땠어요, 정확히? 그 우리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네네. 4차선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까지 쓰레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피해서 운전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뭐 학교 운동장까지도 쓰레기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악취도 대단했고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 레바논이요. 굉장히 중도의 큰 나라 같지만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요. 조그맣죠.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을 가도 차로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찼겠죠. 그러면 정부는 다른 매립지를 찾든지 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차나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방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뭐 쓰레기 처리하는 그 관리들이 그냥 안 치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쓰레기를 바깥에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점점 쌓이게 되면서 곳곳에서 쓰레기 산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럼 냄새가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불만을 좀 정부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책임자도 없고 뭐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시위가 일어나서
일명 쓰레기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쓰레기는 하나의 보여주는 거고 하다못해 아이들 학교 가는 그 교육 행정이라든지 네. 뭐 서류 하나 뗀다든지 뭐 재판 일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방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뜩이나 가득 쌓여 있었는데 이 질산 암모늄조차도 방치하다가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다는 것, 이것이 지금 레바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이제 거의 이 폭발 사고만큼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냥 레바논의 정부 건물 앞에는 거의 다 지금 뭐 고무탄, 화염병, 뭐 최루탄 이렇게 얼룩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레바논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는 신용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방치. 이것도 방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레바논 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정부 같으면은 이건 뭐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표로 선출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국민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도대체 레바논 정부는 어떻길래 그냥 방치하고서는 그냥 가는 건지.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네. 옛날에는 종파가 막 여러 개가 있어도 네네. 잘 살았어요. 근데 2006년도 전쟁을 겪고 그 전후해서 네네. 종파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됐어요. 사실 네. 종파를 나눈다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권력의 구조를 파일을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상 종파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한 수단이지 종파가 나눴기 때문에 정치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16개 종파가 쫙 나눠지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 2006년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레바논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헤즈볼라라고 하면 이제 레바논 정당이잖아요, 사실 레바논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잘 규정을 하고 있고. 그 테러 집단이라는 건 서구의 시각이고요. 그렇죠. 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그냥 우리나라 뭐 하나의 정당, 그렇죠.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헤즈볼라도 내각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헤즈볼라와 또 여러 정당이 또 싸우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 이 직을 나눠 먹자. 그래서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가 네. 갖기로 하고 그리고 총리는 이슬람 순니파가 나눠 먹기로 하고 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그래서 헤즈볼라가 국회의장님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장관부터 공무원 자리까지 아주 세세하게 잘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잘 나눠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종파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고육주책인데 이렇게 나눠진 것까지가 이제 종파 전쟁이 일어날까봐 됐는데 여기에 이제 한 마음이 돼버린 게 뭐냐면 부정부패와 방치는 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어차피 뭐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지다 보니까 우리 그냥 같이 협력해서 부정부패에서 많이 부나 쌓자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서로 밀어줬죠. 부정부패를. 그래서 국정에 대해서는 방치이지만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서로들 협력이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파전쟁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협력이 잘 되는데 네. 어떻게 저게 종파전쟁이냐. 이권이 종파를 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 종파를 이용할 뿐이지 절대 이게 종파전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경제 상황도 안 좋죠. 특히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지난 3월부터 네. 무조건 봉쇄령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봉쇄령이 내려지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 정책도 좀 세우고 어디 가서 키트를 좀 구해오고 또 병원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방치가 된 거예요. 참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또 그 실업률도 높아서 25%나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봉쇄령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베이루트나 레바논은 관광 도시예요.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운전 기사를 한다든지 가이드를 한다든지 네. 여행사 이런데
비행기가 끊겨버리니까 관광객 없고.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안에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네요, 잘. 그러니까 이제 식량난이 와버렸어요. 그래 식료품 값이 2배가 넘게 뛰어버렸고 옆에 나라인 시리아에 또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동안 과일이니 야채니 이런 건 좀 시리아에서 싸게 수입이 됐었어요. 네. 근데 시리아가 그렇게 난리가 나버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난민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야채나 과일값도 뛰었고 또 경기도만한 땅이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땅도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 야채값도 확 뛰어버렸고 이게 물가가 뛰어버렸는데 세금은 또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2배, 세금 2배 뭐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식량 위기가 닥치니까 그다음부터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나면서 그때 총리가 한번 바뀌었어요. 네. 그때 총리는 또 그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많이 올라서 뭐 내연녀에게 185억 맞아요.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그 송금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거죠. 네네네. 국민은 굶는데 내연녀에게 185억을 송금을 한 그 남아공 모델에게 모델 그 송금을 해서 그때도 화가 나서 이제 총리를 바꿨는데 이번에 이 폭발 사고 때문에 또 총리가 또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사퇴한 상황이어서 내각이 총사퇴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들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통령은 어느 파에서 뭐 총리는 어느 파에서 이렇게 나눠 가져서 가면은 결국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해결이 되나요? 그거보다 지금 총사퇴하겠다는 걸 레바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도망간다. 손 털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에 총리가 그렇게 송금할 정도면 벌써 장관, 총리, 대통령 벌써 그 이상을 다 외국에 송금하고 자기 먹을 거 다 챙겨놨다 이거예요. 레바논 부자들은 정말 부자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뉴욕의 펜트하우스 이런 거 중에 레바논의 거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카타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레바논도 그렇대요. 그래서 뭐 이중 국적자도 많고 그래서 관료들은 다 자기 먹을 거 챙겨놨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 폭발 사고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손 털고 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오겠냐. 지금 이 사고의 책임을 지면서 사퇴는 하되 들어올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들어오겠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비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게 레바논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뒷수습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정부가 없는 그렇지 않아도 방치였는데 그야말로 방치할 정부조차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근데 원래 베이루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름답다고 중동의 파리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제가 취재 가면서 중동에 취재 가서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베이루트였고 그 유럽하고 비슷해요. 해변에 뭐 바도 줄비하게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와가지고 사람들도 되게 오픈 마인드고 나름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아름답던 베이루트가 저렇게 쓰레기로 막 가득 찬 모습 보고 제가 굉장히 그때 놀랐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그때보다 더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말 제가 이 얘기만 들어도 이제 레바논 그럼 어떻게 되나 싶은데 사실 레바논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깝깝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차라리 우리를 좀 식민 통치해줄 나라 없냐고. 프랑스도 다시 오라고. 프랑스가 다시 오든지 누가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구호에 손길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숙적인 이스라엘조차도 구호 물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부를 통해서 주게 되면 이게 또 부정부패 전 세계 부정부패 지수가 이제 189 중에 레바논이 137위입니다.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구호자금 받는 것조차도 레바논 국민들은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사회가 사고 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주고 이 구호자금이
레바논 국민들한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유엔이 좀 움직여 달라. 아하. 특히 이제 라이브 뉴스 할 때 밑에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 제가 꼼꼼히 보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엔이 좀 개입을 해서 조금 레바논 국민들이 그 조사를 믿게끔 또 구호 자금이 골고루 가게끔만 국제사회가 좀 도와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초유의 사태네요. 우리 뭐 국내에 있는 정보를 못 믿고 지금은 사실은 공백 상태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해외에서 와서 우리 좀 봐달라.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 달라. 좀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 이게 좀 그러고 보면은 이제 레바논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건가 참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레바논도 한때 제대로 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레바논 정부가 부정부패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종파라는 것을 앞세운 권력욕이 이 순간까지 왔었고요. 또 레바논은 항상 국제적으로 안보 이슈가 항상 초점이 됐던 나라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네네. 레바논에 있는데 거길 중심으로 무장 세력들이 활동을 했고 네. 또 밑으로 이제 이스라엘 국경에서 계속 헤즈볼라와의 마찰이 있었던 네네. 나라이죠. 그래서 이 뭔가 국가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레바논 정부는 안보 이슈로 그 민의를 덮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네. 지금 현재 레바논 정부가 안보 이슈로 다시 민의를 덮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레바논 국민들이 아니 이런 쓰레기도 처리 못하고 이런 폭발 사고가 나게 한 정부가 안보는 제대로 다룰 수 있냐라는 논리를 또 내세우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977번님께서 막장 정권이네요. 참 뭐 안타깝고 우려되는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이 먼저님께서는 참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나라인 거냐 이렇게 말씀을 또 보내주셨고 또 레전드님은 이러다가 레바논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김영미 PD님 그럼 가슴 찢어지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상근님께서는 내각 총사태면 누가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요거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없대요. 일하는 그냥 사람. 없어요? 네, 너무 짧은데? 시위하러 사람들이 몰려가서 네. 뭐 이렇게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하면 누군가 최루탄을 쏘고 그런데 정부 자체가 문을 열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행정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정지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각 총사태와 더불어서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바논 국민들은 그래도 전쟁이 나거나 또 이런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네.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다면 레바논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와 함께 레바논 상황 알아봤습니다. 뭐 멀리 있는 나라서 좀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화면으로도 봤고 또 여러 가지 또 소식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PD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